네, 안녕하십니까. 재개발 현장 속으로의 김태준입니다. 오늘 재개발 현장 어디를 나와봤냐면요, 바로 청량리역입니다. 청량리역이라고 하면 흔히들 우리 예전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지역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청량리역 주변 지역을 돌면서 재개발 현장 속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가격대가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역이 재개발이 또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 재개발을 통한 남아있는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도 있는지 이를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려고 청량리역으로 나와봤는데요. 청량리역은 말 그대로 동부권의 교통의 중심지가 될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 지하철, 그러니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이 6개 노선이 지나는 지역이 청량리역입니다. 하지만 청량리역 같은 경우는 GTS B 노선이나 C 노선도 이게 정차를 하게 되죠. 전체적인 지하철 노선이 다 완성된다라고 하면 11개 노선이 지날 지역이 청량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서울에서 가장 많은 교통의 중심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흔히들 GTX A, B, C 노선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A, B, C 노선이 중복돼서, 그러니까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중복되는 지하철역이 용산역이라든지 서울역,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량리역 지역이 이렇게 중첩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으로서는 가장 중심지이고 외곽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장 갈아타기 쉬운 지역, 그러니까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돈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아마 청량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청량리가 훨씬 더 기대되기 때문에 그 기대가 저와 함께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가격들의 흐름이 발생할지 저랑 같이 한번 돌아보시죠. 자, 그럼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현재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서 가장 지금 랜드마크,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L65 앞에 왔는데요. 바로 옆으로 보면 스카이 L65가 있고 옆으로는 한양수자인, 58층의 한양수자인, 그리고 65층 건물까지 청량리역 주변 지역으로 이제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모습만 보더라도 예전 청량리를 전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지금 자리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청량리 지역은 우리가 예전 생각하던 모습은 거의 없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변화들이 일어날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변화되는 지역들도 이런 아파트 모습의 형태로 갖출 것이냐, 그리고 그 가격대를 형성할 것이냐. 지금 국민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19억 정도 합니다. 앞으로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19억 정도 한다는 것은 지금 마포, 공덕동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대만큼 청량리 지역이 따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청량리 지역의 입지에 가격대,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많이 오고 있다,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가격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이 들어섰을 때는 그 가격대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게 청량리 주변 지역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또 재개발 구역 안쪽으로 들어가서 재개발 구역 추진을 하는 지역과 그리고 재개발이 완성된 아파트들까지 한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구역으로 이동하시죠. 네, 여기가 지금 뒤쪽으로 보면 한양수자인이나 스카이 L65가 보이시죠? 이 자리는 바로 건너편이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여기는 대우건설에서 지금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지역은 뭐 보시다시피 다세대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단독 다가구 건물들이 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기본적으로 10억대 이상의 투자금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또 조합원 수가 200명대고 완성 시점에는 1100가구가 넘는 사업성이 엄청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아마 저런 주변 지역과 더불어서 높은 고층 건물들이 생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완성됨으로써 청량리역 주변 지역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현재 청량리역 주변 지역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확대돼서 전체가 개발될 지역이 청량리 지역이라고 제가 인사말에 드렸죠. 이 부분이 아마 그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전농 8구역이라든지 또 9구역, 그리고 간담회 신석통합구역이라든지 이런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들이 하나씩 개발됨으로써 앞으로 청량리역 주변 지역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또 앞으로 들어가면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변화의 모습들 계속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구역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역은 230
명 정도의 조합원 수를 이루기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 좋습니다. 예전부터 이 지역은 투자 가치로서는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흔히들 투자 가치라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들어가야 되면 소형주택,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변 지역에는 아마 그런 적은 금액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투자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접근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사업성이 엄청 높은 지역이다. 지금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재개발을 추진을 하면서 이렇게 폐기물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도 아마 주상복합 높은 건물로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또 랜드마크 건물이 아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자리에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 지역은 지금 둘러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투자하는 빌라 투자라고 하죠. 이런 주택이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적인 측면, 이렇게 보이는 연립주택,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연립주택이 지금 투자 금액이 한 10억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매수가 자체는 10억이 훨씬 넘고요.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10억이 훨씬 넘는 주택이고요. 이 외의 주택은 거의 주택은 따로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독 다가구 주택들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가격 대비했을 때 아마 투자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안쪽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1층 단독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의 투자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고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곳은 전농 12구역입니다. 지도로 보시면 지금 전농 도시환경정비사업 바로 옆불러 지금 전농 12구역이죠. 그 위쪽으로는 바로 철도 사이를 두고 한양수자인과 롯데캐슬, 스카이 L65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농 12구역은 작은 블럭으로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사업 시행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합원 수 대비 사업성, 그러니까 사업성은 한 2배 정도 나오긴 하지만 조합원 수가 작고 면적이 작다 보니까 약 한 300세대 정도 아파트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뭐 300세대라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청량리역 주변 지역의 뭐 전농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지역과 주변 지역의 아파트와 더불어서 이 지역도 부가가치가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철도 지하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게 법제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 사항들 중에 청량리역 주변 지역의 철도 지하 사업도 아마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서 이루게 되니까 지금 입지는 좀 충분히 뛰어난 입지를 자랑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보시다시피 면적은 작지만 단독주택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조합원 수도 작습니다. 그래서 30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엄청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들 위주로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그렇게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세대수 자체가 좀 작다라는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변 환경과 더분다라고 하면 하나의 아파트 단지로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입지, 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 지역까지 이렇게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청량리 지역 주변 지역은 전체가 아파트화되는, 주상복합과 이런 아파트와 더불어서 고층 건물들로 이루어지는 주거 환경의 시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동하면서 청량리 지역의 변화되는 모습들 한번 또 보러 가시죠. 제가 이 자리에 온 곳은 간대매 공원입니다. 우리 간대매 공원 신속통합구역 자리에 왔는데요. 이 공원 주변 지역으로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 신속통합으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라기보다는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 위주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지역은 특징적으로 신속통합구역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면적이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지금 이게가 약 3만 평 정도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단지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사이에 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기부 체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평지에 있고 청량리역과 가까우면서 바로 옆으로는 전농 11구역과 17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과 롯데캐슬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다.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게 우리가 투자자들한테는 좀 단점이겠죠. 이렇게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는 투자금이 높거나 투자를 할 수 없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쉽게 청량리역을 지금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더 청량리역과 인접하면서도 투자를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죠. 네, 지금 청량리역 주변 지역으로만 제가 돌고 있습니다. 청량리 주변 지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전농 7구역이었던 레미안, 크레시티 앞쪽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건너편은 2018년도에 완성된 롯데캐슬입니다. 전농 11구역이 완성된 지역이죠. 지금 전농동에서는 대표적으로 이 두 군데가 완성되어서 아파트 가격을 높게 형성되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 실거래가가 한 15억 정도 찍혀 있습니다. 30평대로. 하지만 이 지역의 전세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주변 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호가 자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호가의 금액들이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급매물에 실거래가보다 작은 금액에 나와 있는 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투자적인 입장이라도 충분히 메리트 있게 잡으셔도 되는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 환경에 변화가 많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 현장 속으로 점차 들어가면서 재개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이렇게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아파트를 나는 재개발보다 아파트를 매수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서라든지 아니면 아래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 아파트에 대한 고민들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또 재개발 현상 속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재개발의 변화들, 또 가격 변화들이 어떻게 있는지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여기 온 위치는요, 전농 8구역인데요. 전농 8구역은 롯데캐슬에서 단독 입찰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농 8구역 같은 경우는 한 1750세대 정도 들어올 예정인데요. 조합원 수가 669명이니까 약 조합원 수 대기 한 1000세대 정도가 더 생길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겠죠. 롯데캐슬에서 지금 주변 지역의 랜드마크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에 본 것처럼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지금 롯데캐슬이 2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역도 롯데캐슬로 들어오겠다라고 해서 단독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역의 빌라 가격은 한 7억,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자금 자체가 한 5억, 6억 대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쉽게 투자금 대비했을 때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될까라고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거주 목적,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완성되고 나서 계속해서 거주를 이어간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세 차익은 어느 정도는 지금 들어오더라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급하게 본다라고 하면 조금은 가격대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청량리 주변 지역에 많은, 지금 보신 것처럼 많은 변화에 따라서 아파트 완성 시점 이후부터는 아마 가격대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또 바로 옆쪽으로는 학군이라든지 또 시립대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형태들도 많이 갖추고 있는 청량리역 주변 지역의 입지다 보니까 아파트 완성 시점에서는 역세권의 장점뿐만 아니라 주거 형태도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전농 8구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적으로 좋은 자리에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옆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구역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죠. 제가 위치한 이 지역은 예전 전농 14구역입니다. 예전 14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역세권 시프트의 운영 방식을 바꾸다 보니까, 그러니까 강화하다 보니까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농 14구역 같은 경우는 가칭 전농 14구역과 가칭 전농 16구역으로 두 개를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농 14구역, 가칭 1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연번 동의서를 진구받고 있는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어서 지금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속 통합 방식의 추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가칭 16구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말 그대로 전농동 주변 지역 재개발 중에서 지하철 역세권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청량리역과 서두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카이 L65처럼 이 지역도 청량리 지하철역 초역세권 바로 초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은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 당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운영 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다시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라든지 입지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자리,
그리고 아파트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가 뛰어난 자리인데요. 이 자리가 실질적으로 정비구역이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접근하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지역도 투자자 측면으로 봤을 때는 청량리 지역에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다른 지역이 먼저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남은 재개발 구역이다 보니 희소성이나 가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아주 뛰어난 입지를 가진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가 뛰어난 자리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 청량리역 기준으로 해서 청량리 스카이 L65를 기준으로 한 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돌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이 지역에서는 재개발이 빠져 있는 지역, 그러니까 재개발을 하지 못하겠다 아니면 빠져 있겠다라는 싶은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추진을 하고 있거나 완성되었거나 아니면 지금 재추진을 하고 있는 지역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청량리 주변 지역은 이런 개발 압력이 아마 높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투자에서 흔히들 말하는 뭐 강남권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이런 지역들도 많이들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지역 자체는 이미 프리미엄이나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청량리역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부권의 교통의 허브, 르네상스를 이룰 수 있는 그만큼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재개발 투자에서 남아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입지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청량리 지역 주변 지역의 현황들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보시죠. 여기 온 자리는 전농 19역입니다. 이 전농 19역은 2013년도에 구역이 해제됐던 구역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 신속통합구역으로 후보지로 선정되었다가 다시 탈락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통합구역으로 재신청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도 결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3년도에 해제되고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신속통합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도 신속통합구역으로 지정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다 보니 투자가 힘들어지겠죠. 지금이 그 투자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지역이 아마 청량리 주변 지역의 전농 19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주변 지역도 보니까 노후도라든지 신축의 비율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구축 건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결국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앞선에 말씀드렸던 전농 14구역, 그러니까 가칭 14구역과 가칭 전농 19역이 아마 지금 청량리 주변 지역에서는 투자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투자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청량리 지역의 주변 지역으로 한번 끝까지 한번 돌아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온 데는 청량리역 기준으로 한 바퀴를 팽 돌았습니다. 돌고 마지막에 있는 전농 9구역입니다. 이 지역은 LH랑 지금 공공재개발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LH랑 시행 약정이 체결되어서 지금 공공재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청량리역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추진 지역 그리고 재개발이 완성된 지역까지 제가 한 바퀴를 쭉 돌았는데요. 청량리역 주변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는 청량리역 기준으로 재개발이든 재개발 추진이 완성되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던 아니면 정비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던 어디든 재개발이 빠져있는 지역 없이 촘촘하게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재개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추진하는 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인 거고요. 앞선에 보여드렸던 가칭 10구역이나 또 가칭 14구역 또 가칭 16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측면에서는 재개발 속으로 우리가 투자를 접근할 수 있는 구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의 구역들도 충분히 재개발을 투자할 수 있는 구역이긴 하지만 투자금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가칭 14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본 결과로는 단독주택 비율이 한 40%고 공동주택 비율이 60% 정도 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에 대한 동의라든지 속도면은 아마 그 지역이 좀 빠르지 않나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던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청량리역 기준으로 청량리역과 가장 근접한 정비구역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지를 가지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량리역 주변 지역에 있는 재개발 현장 속으로 한번 떠나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청량리 지역은 어떻게
이렇게 바뀔 거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하다 보니 청량리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일어날 지역이다.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변화가 있을 지역이다. 또한 청량리역에 대한 전 철도가 지하화 된다라고 하면 아마 청량리 지역은 서울 지역에서도 몇 손가락에 꼽히는 중심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청량리 지역이 아마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는 2040 서울 플랜에 의해서 서울 4대 축인 첨단 혁신축에 이루는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도 청량리 지역은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안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화 그리고 주변 지역에 그에 따른 개발 사항들이 기대되는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오늘 이 시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청량리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선에 본 것처럼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대한 상담 신청서에 신청서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신다라고 하면 청량리에 대한 영상에 담지 못한 내용까지도 설명드릴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좀 청량리의 궁금증들을 많이 좀 풀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재개발 현장 속으로 좀 더 심층 있고 좀 더 깊이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지역으로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